자, 시작합시다. 지수입니다. 지수. 지수를 하는데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거듭 제곱근이라는 거예요. 거듭 제곱근. 거듭 제곱근이라는 거 들어본 적이 있어야 되는데. 자, 전혀 반응이 없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을 배웠어요. 그쵸? x제곱은 3. 그치? 얘를 만족시키는 두 근이 뭐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었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줬었냐면은 3의 제곱 근이다 라고 불러줬던 거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니들이 그때 헷갈려 했던 게 뭐냐면은 3의 제곱근이랑 제곱근 3, 요거 두 개를 많이 헷갈려 한다라는 거죠. 3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을 얘기하고 제곱근 3은 그냥 루트 3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제곱근이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냐 안 붙냐 뭐 이런 식으로 외우면서 이제 니들이 시험을 봤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중학교 3학년 때 기억나요? 나나. 아무튼 요걸 배워보자 라는 거야. 자, 볼게요. 4의 제곱근. 어쨌든 뭐냐면 근이거든. 근이라는 게 뭐야? 근이라는 게 뭐야?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방정식을 성립시키는 x의 값을 우리가 이제 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떤 방정식이냐? 근을 대표하는 문자가 뭐예요? x. 그러니까 제곱해서 4가 되는, x를 제곱해서 4가 되는 요렇게 생긴 방정식의 근을 우리는 4의 제곱근이다 라고 불렀다라는 거지. 되겠어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2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곱근만 있을 거냐? 세제곱근. 우리가 1학년 과정에서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까지 다 배웠다라는 거거든요. 근이다. 어떤 근? 세제곱을 해서 8이 되게끔 하는, 그걸 만족시키는 x를 8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x 세제곱은 8, 얘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을 우리는 8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만족시키는 x 뭐 있어요? 2. 옆으로. 그러면 16의 4제곱근 은 어떤 방정식을? x 4제곱은 16을 만족시키는 근을 우리는 16의 4제곱 근이라고 불러주고, 얘를 만족시키는 x가 뭐가 있어? 2밖에 없어? 네, 플러스 마이너스 2다. 네, 라는 거죠. 그러면 32의 5제곱근 은 어떤 방정식? 5차 방정식. x 5제곱은 32. 다음 5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를 32의 5제곱근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5제곱에서 32가 되는 게 뭐가 있어? 2가 있다라는 거지. 됐시용. 자, 그러면 플러스의 제곱근만 있느냐, 마이너스의 제곱근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을 볼 거고요. 마이너스 8의 제곱근을 볼 거고, 마이너스 16의 제곱근을 볼 거고, 마이너스 32의 얘는 세제곱근, 얘는 4제곱근, 얘는 5제곱근을 봐보자 라는 거지.
그럼 얘는 뭘 만족시키는? 어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제곱은 마이너스 4. 얘를 만족시키는 x. 됐어요? 얘 만족시키는 x 뭐 있어? 2i.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2i. 되나요? 자, 얘는 어떤 방정식? x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을 만족시키는 x를 마이너스 8의 세제곱 근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거 뭐 있어요? 뭐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 나오지?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거. 자,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거. 마이너스 2. 되나요? 그러면 얘는 4제곱해서 마이너스 16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하는 얘를 만족시키는 x는 뭐가 있을 거야? 2i? 2? 2? 풀마 2? 4제곱하면 마이너스 16? 2i? 2i? 2i를 4제곱 하면 2의 4제곱이랑 i의 4제곱이 되잖아. 그럼 16이 되지. 마이너스 16이 되지 않습니다. 4제곱해서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 패스. 모르면 패스. 일단 뭐 패스. 모르겠고 이거는. 얘는 x 5제곱은 마이너스 32를 만족시킨 x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x의 값에 관심을 둘 게 아니라 우리는 개수에 관심을 둘 거야. x에는 별 관심을 안 둘 거야. 실제 시험에서도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x를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x를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다음 방정식을 풀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1학년 때 했잖아요. 그렇죠? 우린 거기에 관심을 둘 게 아니라 몇 개냐에 관심을 둘 거야. 되겠죠? 자, 그래서 4의 제곱근, 그러니까 다음 방정식,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개수는 몇 개? 2개다 라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2, 2개다. 그러면 8의 세제곱근은 몇 개? 그러니까 다음 3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개수는 몇 개? 몇 개? 3개다. 쌤, 하나밖에 없는데요? 내가 뭐라 그랬어?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개수는 몇 개? 3개가 돼야 되겠죠. 그럼 요거 말고 더 있다는 얘기잖아. 우리가 지금 3차 방정식 풀 수 있어야죠. x세제곱 마이너스 8은 0.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8을 인수분해 하시면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뭐 공식이 뭐 기억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x 마이너스 2에서 2가 나오고, 그다음 여기 2차 방정식에서 몇 개의 근이? 2개의 근이 추가로 나오면서 총 몇 개의 근이? 3개의 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16의 4제곱근은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되는 거지. 그 중에 비록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2개밖에 없지만 어쨌든 4개라는 거야. 왜? 4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니까. 됐어요? 그럼 얘는 5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니까 몇 개가 되는 거야? 5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4의 제곱근, 그러니까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몇 개? 2개가 되겠죠. 다음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몇 개? 3개가 되겠죠. 그럼 얘는 몇 개? 4개가 되겠죠. 얘는 몇 개? 5개가 되겠죠. 너무 당연한 거지.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 4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2개, 3개, 4개가 된다라는 거. 됐시요? 자, 근데 우리가 개수에 관심이 있는 건 맞는데 정확하게는 이거 누가 몰라. 제곱근의 근의 개수 시험에 나오면 2개. 100제곱근의 개수는 몇 개야?
100개 이거 누가 못해. 그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근의 개수 중에서도 실근의 개수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것이. 됐어요? 다시 합시다. 제곱근 몇 개? 2개. 그 중에서 실근 몇 개? 2개. 얘는 근이 2개인데 그게 다 실근인 거지. 얘는 근의 개수는 몇 개? 3개. 근데 그 중에서도 실근의 개수는 몇 개? 1개. 얘는 근의 개수는 몇 개? 4개. 근데 그 중에서도 실근의 개수는 몇 개? 2개. 근의 개수는 몇 개? 5개. 그 중에서도 실근의 개수는 몇 개? 1개. 됐어요? 근의 개수는 몇 개? 2개. 그 중에서도 실근의 개수는 몇 개? 0개. 이거 알고 계셔야죠. 알고 계셔야죠.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실수는 없어요. 실수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 양수도 되지만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예. 0을 제곱하면 0이죠. 그러니까 실수를 제곱하면 0 이상이 됩니다. 어쨌든 실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는 없어. 근의 개수는 2개가 맞는데 그 2개의 근 중에서 실수는 없어. 당연하잖아.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 없단 말이야.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 있는 게 허수였단 말이야. I. 그쵸? 되나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3차 방정식 근의 개수는 3개. 그 중에서도 실근의 개수는 몇 개? 1개. 얘는 근의 개수 몇 개? 4개. 근데 그 중에서도 실근의 개수는 0개. 이거는 이제 구하라 치면 구할 수 있어요. 요거 넘겨주시면 x 4제곱 플러스 16은 0이죠. 자, 4차 방정식인데 4차 방정식 중에서도 이렇게 생긴 4차 방정식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거랑 맨 뒤에 있는 걸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든 다음에 합차 공식 만들어서 이렇게 풀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걸 구하라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고2 과정에서.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건 별 관심이 없고 어쨌든 근의 개수 4개인데 그 중에 실근은 없다. 왜 없냐? 꼭 구해봐야 되느냐? 아니잖아. 짝수 제곱해서 짝수 제곱. 짝수 제곱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어. 실수 중에 짝수 제곱, 짝수 거듭 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없어.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는 없어. 4개 중에 실수는 하나도 없어. 되겠어요? 중등 과정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겠죠? 자, 32에, 마이너스 32의 5제곱근. 그러니까 5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근의 개수는 5개다. 근데 그 중에서도 실근의 개수는 몇 개다? 1개다. 자, 좀 정리를 하셔야 돼. 볼게요. A의 n 제곱근에서 n이 홀수인 경우에는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1개가 된다. 근데 n이 짝수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곱근, 4제곱근, 제곱근, 4제곱근 이렇게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 붙어있는 A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몇 개? 플러스인 경우에는 실근의 개수가 2개인데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몇 개? 0개가 된다는 거죠.
다시 정리할게요. 다시 정리합니다. 얘가 홀수야. 얘가 홀수야. 세제곱근, 5제곱근, 7제곱근, 9제곱근. 얘가 홀수야. 그러면 여기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볼 필요가 없어. 실근의 개수는 무조건 몇 개야? 1개가 되는 거야. 여기가 홀수면. 근데 얘가 짝수면 좀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지. 얘가 짝수면 여기에 적혀있는 숫자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개수가 실근의 개수가 좀 달라진다고. 근데 생각을 해봐. 얘가 짝수인데 얘가 음수야. 얘가 짝수인데 음수야. 짝수 제곱해서 음수 나오는 실수 있어 없어? 없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짝수 중에서도 짝수 중에서도 마이너스가 붙으면 몇 개가 된다는 얘기야? 0개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짝수 중에서도 여기가 플러스면 몇 개가 된다?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된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됐니용? 됐어요. 요거 좀 정리를 하죠. n이 홀수인 경우 a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몇 개다? 1개다. 근데 n이 짝수인 경우에는 a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몇 개일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다. 0개일 수도 있다 라는 거죠. a가 0인 경우에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 당연히 00 밖에 없어요. x 100제곱해서 0이 되려면 x가 얼마야? 뭐를 100제곱해야 0이야? 0이지. 뭐를 101제곱해야 0이야? 뭐를 1000제곱해야 0이지. 예. 0을 거듭 제곱하면 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a가 0인 경우는 설명을 안 한 거고 플러스인 경우랑 마이너스인 경우만 확인을 했습니다. 됐죠? 자, 볼게요. 자, 3번 풀어봐봐. 네. 그냥 근이나 얘가 뭐냐면 그 실근만 말하는 거야, 허근도 말하는 거. 그렇게 주지. 그게 포인트야, 그게. 애들이 다 거기서 낚이는 거야. 질문 자체가 들어오면 재미가 없어져 버리는데. 어떤 놈은 다 맞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놈은 답이 여러 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얼마냐가 아니라 몇 개냐입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답 나왔나? 답 몇 번? 답이 4번. 답이 4번입니다. 혼자란 얘기가 네? 3번도 왜 이런 네, 3번이랑 4번이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3번, 4번은 이제 같이 설명을 할 거고요. 일단은 1번. 16의 4제곱 그는 몇 개? 4개. 4개. 근데 애들이 2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뭘 생각해서? 실근을 생각을 해서. 마이너스 3의 6제곱, 마이너스 3의 6제곱의 6제곱근은 몇 개? 몇 개? 6개. 이거 몇 차 방정식? x를 몇 제곱해서? 6제곱해서 x를 6제곱해서
어떤 수 그냥 뭐 너무 집착하는 여기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되겠죠? x를 6제곱해서 마이너스 3의 6제곱이 되게끔 한 x. 그러니까 6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를 우리가 이것의 6제곱 근이라고 하고 6차 방정식이니까 근의 개수 몇 개? 6개.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6제곱 근 중 실근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물어봤다라면 우선 여기가 짝수냐 홀수냐를 먼저 보셔야죠. 홀수였으면 몇 개야? 실근의 개수는 무조건 1개. 홀수였으면. 근데 얘가 짝수면 여기 앞에 있는 숫자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봐주셔야 된다는 거지. 얘가 지금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자, 짝수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실수 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6제곱 근 중 실근의 개수는 없다. 이렇게 있었으면 맞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5번으로 갑니다. 이게 또 문제야, 이게. 27의 세제곱근은 이것 은 맞아. 얘가 틀리진 않아. 요건 맞는데 이것뿐이다 라고 했으는 거야. 그래서 값에 의미를 두지 말라고. 값에 집중하지 말라고. 왜? 이게 맞긴 맞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죠. 8의 세제곱근 세제곱근 그러니까 세제곱해서 8 되는 거 뭐 있어요? 2잖아 2. 그래서 8의 세제곱근은 2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2 세제곱하면 8 맞네. 그래서 동그라미 친단 말이야. 근데 2만 있어? 아니란 말이야. 몇 개야? 3개니까 몇 개 써야 돼? 3개를 써야지. 니들 생각을 해봐. x제곱은 4. 다음 방정식의 근은 2이다. 이렇게만 써놓으면 선생님이 맞다고 하셔서 수령에다가? 아니잖아. 왜? 덜 썼잖아. 우길래 이거 쌤 그럼 이거 반점이라도 주시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틀린 거야. 틀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틀린 문장이다. 근데 여기다가 2가 아니라 5를 썼다 쳐봐. 이건 대번 아닌 게 보이잖아. 대번 아닌 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맞는 숫자를 집어넣겠어? 틀린 숫자를 집어넣겠어? 맞는 숫자를 집어넣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값이 맞고 틀리고에 집중해버리면 맞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지. 그래서 값에 집중하지 마시고 뭐에 집중하시라고? 개수. 값에 집중하지 마시고 개수에 집중하시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7의 세제곱 근은 몇 개야? 3개야. 이 숫자가 맞던가 말던가 이 값이 맞던가 말던가 3개가 적혀 있어야 되는데 1개밖에 안 적혀 있으니까 틀린 거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죠. 땡용. 자, 그러면 이제 3번이랑 4번 보셔야 되는 건데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거거든요. 4의 제곱근과 제곱근 4의 차이가 뭐냐 라는 거죠. 4의 제곱근은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죠. 근데 제곱근 4에서 제곱근은 또 다른 말로 같은 말이 뭐예요? 루트. 얘를 얘기하는 거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야?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게 좀 더 좋겠다. 자, 8의 세제곱근 몇 개예요? 요거 3개입니다. 그쵸? 근데 세제곱근 8. 얘는 세제곱해서 8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요걸 앞으로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이 3을 크게 쓰시면 안 돼. 3 루트 8이랑 세제곱근 8이랑은 구분을 하셔야 돼. 차이는 3이 크고 작고의 차이야. 근데 니들이 이제 이걸 처음 쓰기 시작하면 얘 쓸 때 3이 이만해질 거란 말이야.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수냐? 세제곱을 하면 얼마가 나오는? 8이 나오는. 그러니까 다음 방정식의 근 중에서 실근을 얘기합니다.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근이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3개. 그치? 그 3개의 근 중에서 실근을 세제곱근 8이다 라고 이제 불러준다고 보면 돼요. 되겠죠? 됐니요? 그러면 16의 4제곱근. 얘는 x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잖아. 그 중에 실근은 몇 개야? 2개. 그럼 그 2개 중에서도 4제곱근 16. 16의 4제곱근 중에서 실근이 뭐죠? 풀마 2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얘는 일단 실근이어야 되니까 요거야,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2. 그 중에서도 4제곱근 16은 그 중에서도 뭐? 2를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죠? 실근 중에서도 양의 실근. 됐니용? 자. 3번이 맞을까요? 4번이 맞을까요? 삼 번이 맞을까요? 4번이 맞을까요? 내가 몇 번이 답이라 그랬지? 미쳤네. 몇 번이 답이에요? 네, 3번이 답이죠, 3번이. 그쵸? 네.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어떡할 거야? 다시 찍을 거야? 자. 4제곱근 마이너스 81.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중에서 실근 몇 개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없는 거지. 되겠어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8의 세제곱 근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잖아. 그놈을 얘기하는 거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호로 보시면 돼. 세제곱 근. 얘를 세제곱 근 마이너스 8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쌤 얘는 그럼 4제곱 근 마이너스 16 이렇게 읽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존재를 해야 읽어주던가 말던가 하지. 되겠어요? 자, 됐고 돌아가서 제곱근 성질 뭐 나올 건데 제곱근 성질이라고 해서 뭐 이것저것 나올 거예요. 뭐 하다 뭐 이렇다 이런 거 뭐 이런 거. 근데 어차피 우리가 저기 뒤에 넘어가서 지수법칙을 배우시게 될 거고, 지수법칙을 배우시고 나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해결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지수 연산을 하는 방법이 2가지인데 요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거고, 지수법칙을 이용을 해서 지수 연산을 하실 수도 있게 돼요. 근데 나한테 배우면 제곱근 연산이 아니라 지수법칙을 이용을 해서 지수 연산을 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고 지수법칙을 배우신 다음에 얘를 다시 바라보시게 되면 다 이해가 되시게 됩니다.
되겠죠? 요거는 넘어갑니다. 자, 지수 법칙으로 갑시다. 지수의 확장입니다. 우선 자연수 지수의 지수 법칙 해서 나오고 있는데 봐봐. A의 m거듭 제곱이랑 A의 n거듭 제곱이랑 곱하면 A의 m 플러스 n거듭 제곱이 된다. 미치 같은 거듭 제곱끼리의 곱은 지수끼리의 합이 된다. 언제 배우신 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시는 거. 지금 여기 있는 공식들 전부 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시는 것들입니다. 고등학교 과정과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중학교 2학년 때 니들이 배우셨던 거예요. 다음 조건 하에서 니들이 지수 법칙을 배웠었어. 거듭 제곱의 거듭 제곱은 지수끼리의 곱이 된다. 지수 분배 가능하다. 지수 분배 가능하다. 그 다음 나누기. A의 5제곱에서 A의 3제곱을 나누면 A의 5 빼기 3. 그래서 A의 제곱 되니용. A의 5제곱에서 A의 5제곱을 나눠주면 똑같은 숫자 나눈 거니까 얼마? 1. A의 3제곱에서 A의 5제곱을 나눠주면 뒤에 있는 게 더 큰 경우에는 뒤에 있는 수의 지수가 더 큰 경우에는 뒤집은 다음에 5에서 3을 빼서 A의 제곱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공식화해서 니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다라는 거죠. 이게 니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던 지수 법칙입니다. 됐니용? 자, 이제 지수의 확장. 지수의 확장. 아시죠? 여기 밑에 있는 거를 미치라고 부르고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올라가 있는 숫자를 지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올라가 있는 숫자에 우리는 지금까지 자연수만 써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5에 마이너스 3제곱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에 5분의 1제곱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 없어? 없어요. 5에 0제곱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요 지수 자리에 이제 자연수뿐만 아니라 5도 집어넣고 0도 집어넣고 뭐도 집어넣고 음의 정수도 집어넣고 뭐도 집어넣고 분수, 유리수도 집어넣고 그러니까 점점 확장된다는 거야. 제일 좁은 의미였었던 자연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수, 유리수, 실수로까지 지수가 점점 확장되는 것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됐죠? 근데 그 지수가 확장됨에 따라 니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지수가 확장됨에 따라 니들이 진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밑은 실수. 그러니까 밑은 별다른 제한 조건이 없었어. 실수라는 게 니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실수라는 것은 니들이 알고 있는 모든 수였어. 고등학교 올라와서야 겨우 복수, 허수를 배운 거지. 니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수들은 전부 다 실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밑은 실수다 라는 얘기는 밑에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된다라는 거였어. 되겠어요? 근데 지수를 점점점 확장함으로 밑에 제한이 들어가. 되겠죠? 지수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밑에 집중을 하세요. 밑에. 지수가 어떻게 확장됨에 따라 밑이 어떻게 축소되는지를 확인하시라고. 되겠죠? 자, 봅시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나누기 하는 게 너무 번거로워. 나누기 하는 경우를 몇 가지로 나눠서 3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다 통일하자라는 거야. 얘를 그냥 이렇게 보자라는 겁니다. 중학교 때는 이렇게 다 했어야 되는 건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보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는 거야? 더 간단해지는 거야? 더 간단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하자고. 뭐 5 빼기 5로 그냥 밑이 같은 거듭제곱, 밑이 같은 거듭제곱끼리의 나누기는 그냥 지수끼리 어떻게 하자고? 그냥 빼자고. 뭐 앞에 있는 게 크냐 뒤에 있는 게 크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밑이 같은 거듭제곱끼리의 나누기는 그냥 지수끼리 어떻게 하자고? 그냥 빼자고.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A의 몇 거듭제곱이 만들어져? 0거듭제곱이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약속하면 되지. A의 0거듭제곱을 뭐로? 1로 약속하면 되지. 그 대신 지수끼리 그냥 빼면 된다는 거야. 요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지. A의 몇 거듭제곱이 만들어져요? A의 마이너스 2거듭제곱이 만들어지잖아. 이런 거 없었는데. 그냥 약속하면 되지 뭐 그냥. A의 마이너스 2거듭제곱을 A의 제곱분의 1로 오늘부터 약속을 하는 거야. 오늘부터 이렇게 약속을 함으로써 밑이 같은 거듭제곱끼리의 나누기를 그때그때마다 경우로 나누지 말고 그냥 밑이 같은 거듭제곱끼리의 나누기는 지수끼리 뺀다로 해버리면 된다는 거지. 요걸 약속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지수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뭐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음의 정수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되겠어요? 그래서 3의 0거듭제곱은 4의 0거듭제곱은 100의 0거듭제곱은 1000의 0거듭제곱은 이 되는 거야. 되겠죠? 그 다음에 5의 마이너스 2제곱은 5의 제곱분의 1.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를 음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길어져라 뿅 이러시면 되는 거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3의 마이너스 4제곱은 길어져라 뿅 하시면 되는 거야. 쉽게 가자고. 되겠어요? 그래서 지수가 0도 되고 이제 음의 정수까지 돼요. 자연수와 0과 음의 정수를 다 합친 게 뭐야? 자연수의 또 다른 말이 양의 정수죠. 0 그리고 음의 정수를 다 합치면 정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수가 정수로까지 확장됐어요. 그 대신 이제 더 이상 밑에 0이 올 수 없게 됐어. 중학교 때는 0의 세제곱 얼마? 0의 100제곱 얼마? 이런 식으로 밑에다가 0을 막 뒀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는 밑에다가 0을 두지 않을 거라는 거야. 자, 왜 그러냐? 자, 다시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길어져라 뿅 하시면 3의 제곱분의 1이니까 얼마? 9분의 1이 되죠. 그러면 0의 마이너스 2제곱은 길어져라 뿅 하시면 0의 제곱분의 1이 되면서 뭐가 되냐면 0분의 1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돼버려? 히읗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수는 존재해야 안 해? 안 한다는 거지. 밑에 뭐가 옴으로써? 0이 옴으로써 다음 공식이 성립할 때도 있지만 성립하지 않을 때도 있게 된다고. 그게 무슨 수학 법칙이야. 항상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법칙이 지수가 정수까지 확장되어도 계속 성립하게 만들려면 밑에 더 이상 0을 집어넣을 수는 없다. 0을 집어넣게 되는 순간 성립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그런 법칙이 돼버린다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0은 제외합니다.
어딨니? 자, 확인하세요. 이게 정수가 지수인 경우의 지수법칙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1번 밑이 같은 거듭제곱끼리의 곱은 지수끼리의 합.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 3번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끼리의 곱.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 4번 지수분배.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똑같은 거죠. 2번 지수가 정수로까지 확장됨으로써 2번 공식이 좀 더 간단해지게 됐다라는 거죠. 됐니용. 이제 지수가 유리수까지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지수에다가 분수를 올리겠다라는 거야. 되겠시용? 루트 3 어떤 수냐면 제곱하면 3이 되는 그런 수를 우리는 루트 3이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자, 뭔가를 제곱해서 3이 될 건데 지수법칙을 좀 활용을 하신다면 3의 a 거듭 제곱의 제곱이 3이다 라고 했을 때 거듭 제곱의 거듭 제곱이잖아. 그럼 지수랑 지수랑 뭐 하면 돼? 곱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3의 2a 거듭제곱이 돼. 됐나요? 근데 이게 얘가 되려면 a가 얼마가 되면 돼? a가 2분의 1이 되면 되죠. 그러니까 루트 3 제곱하면 3. 3의 2분의 1 거듭제곱하면 3. 따라서 루트 3이 3의 2분의 1 거듭제곱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세제곱근 4. 얘는 몇 제곱을 하면? 세제곱을 하면 4가 되는 수잖아. 4의 몇 거듭제곱을 세제곱하면? 3분의 1 거듭제곱을 세제곱하면 얘를 세제곱하면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온다. 그러니까 세제곱근 4랑 4의 3분의 1 거듭제곱이랑 같은 거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듭제곱근이 지수에서 분수를 만들어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수 자리에 유리수, 분수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거죠. 그럼 지수가 좀 더 확장됐잖아. 그럼 밑이 좀 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축소돼야 될 거 아니야. 작아져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어디까지 축소가 될 거냐? 지금 지수에 정수가 올라가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밑에는 뭐만 쓸 수 없었어? 0만 쓸 수 없어서 0만 빼냈으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지수 자리에 분수가 올라감으로써 밑에 음수가 올 수가 없게 됩니다. 음수가 올 수가 없어요. 음수. 봐봐. 쌤 이런 거 중학교 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런 거 중학교 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지수 자리에 뭐가 올 때만 하더라도 자연수. 네, 중학교 때 지수 자리에 자연수가 올 때만 하더라도 막 음수 막 올 수 있었어. 근데 지수 자리에 밑에 마이너스 16이 오고 지수에 4분의 1이 와버리면 우리가 위에서 배운 대로라면 4분의 1은 4제곱근을 만들어내잖아. 4분의 1은.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16의 4분의 1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4제곱근 뭘 만들어내는 거야? 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런 거 없다 그랬잖아.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수에 분수가 오게 되면서
미체 음수가 올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빼야지. 성립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돼버리잖아. 음수를 집어넣어 버리면. 그러니까 빼버려야지. 지수를 유리수까지 확장을 하면서 음수를 뺐어요. 아까 뭐도 뺐어요? 0도 뺐어요. 그러니까 미체는 이제 뭐밖에 집어넣을 수 없다? 양수만 집어넣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되니요? 그리고 겸사겸사 뭐도 빼버리냐면 그냥 1도 빼버려요. 뭐 쌤 1을 왜 빼요? 1은 의미가 없잖아. 1을 갖고 무슨 지수 법칙을 해. 뭐 1의 세제곱 곱하기 1의 4제곱은 지수 법칙에 의하여 1의 7제곱이어야만 해?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1 가지고는 우리가 굳이 지수 법칙을 만들어서 끌고 갈 필요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밑에서 1을 빼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볼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수를 확장을 시켰어요. 어디까지 확장을 시키게 되냐면 지수를 어디까지 확장시키게 되냐면 실수로까지 확장을 시킨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지수 자리에다가 실수 그러니까 뭐 루트 이런 거 루트 3 3의 루트 2거듭 제곱 뭐 이런 걸 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의미가 크게 없겠습니다.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지수가 맨 처음에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에 우리 지수 중학교 지수를 배우면서 뭐에서부터 시작했죠? 자연수부터 시작했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디까지 확장됐어? 실수까지 확장됐어. 그 과정에서 밑은 0보다 크다가 돼버렸어. 음수 안 되는 거 확인해 드렸고요. 0 안 되는 거 확인해 드렸습니다. 안 됩니다. 1은 무의미하다라는 것 뿐인 거고 안 된다가 아니라.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서 1도 빼버릴 거란 말이야. 어쨌든 이거에 집중하지 말고 요거에 좀 집중을 해주세요. 이런저런 이유에 의하여 밑이 이제 더 이상 음수가 될 수 없고 0이 될 수가 없었어요. 됐니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돼. 쌤, 왜 0을 뺐었죠? 왜 음수를 뺐나요? 몰라도 돼. 어쨌든 빠졌다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밑에 음수와 0을 집어넣을 수 없게 되면서 밑의 조건이라는 게 생긴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시험에 나오죠. 만방 뚫으셔도 돼요. 시험에 나오죠. 밑조건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요게 지수에서의 밑조건이 아니라 우리 그 다음 단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로그라는 걸 배우시게 됩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건데 로그를 변형해서 만들어낸 게 지수를 변형해서 만들어낸 게 로그예요. 지수에서의 밑이 로그에서 여전히 밑입니다. 그리고 지수에서의 밑조건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야 된다고?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럼 지수를 살짝 변형해서 만든 게 로그니까 로그에서도 여전히 밑조건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뭐냐?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1이 아니어야 돼.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내가 설명 지금 다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뒤에 가서 내가 그걸 또 굳이 막 설명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내가 막 저 뒤에 가서 이제 다음 단에서 로그 막 설명하는데 자, 우리 앞에서 지수의 밑조건이 뭐였어요? 그렇죠. 막 하면서 막 넘어가야 되는데 뭐였어요? 하는데 조용해버리면 내가 또 다시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지수에서의 밑조건은 0보다 크다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지수 법칙인데 특별한 게 없어요. 지수가 실수까지 확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공식보다 더 간단해졌죠. 그 말인즉슨 중학교 때 니들이 지수 법칙을 잘 해놓으셨으면 고등학교 지수는 씹어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중학교 때 지수 법칙을 그냥 시험 때만 그냥 대충 좀 하시고 대부분 이제 그냥 넘어가시게 되죠.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쌤이 항상 그 신입생 오거나 아니면은 니들이 중3에서 고1 올라올 때 보는 테스트가 있죠. 그 테스트에 지수 법칙을 내가 항상 넣어놔요.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지수 법칙을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 10명 테스트 보면 한 명 맞으면 진짜 잘한 거야. 10명 중에 9명은 틀리고 남은 한 명조차도 틀릴 가능성이 틀린 경우가 더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 지수 법칙을 잘 안 해. 왜 그러겠어? 지수 법칙 언제 배워? 중2 때 배운단 말이야. 중학교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시절. 공부 제일 안 할 때. 그때 배운단 말이야. 참 니들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니들이 일부러 막 그런 건 아니잖아, 맞지? 니들이 막 개기고 막 욕하고 막 침뱉고 막 삥 뜯고 막 그렇죠? 니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자, 아무튼 쉽게 가시라는 건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쉽지 않은 이유는 니들이 중학교 과정에서의 지수 법칙이 좀 많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힘들다라는 거고, 그러면 중학교 과정에서의 지수 법칙을 잘 해내실 수만 있다라면 충분히 고등학교 지수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넘어갈게요. 대소. 대소에 그냥 하면 되는 거고.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잘 보이냐? 네. 자, 괄호 1번입니다. 81은 3의 4제곱 이렇게 나오셔야 돼. 256은 2의 8제곱. 729는 3의 6제곱. 128은 2의 7제곱. 625는 5의 4제곱. 5의 4제곱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625요. 라고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나와. 그렇게 안 나와요. 2의 10제곱이 얼마예요? 2, 4, 8, 16, 32, 64. 20제곱은 1024다. 라고 대답할 수는 있어도 1024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 어쩌라고. 1024가 뭐지? 1024지 뭐.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건 외워야 돼. 어디까지? 2의 10거듭 제곱까지. 3의 6제곱까지. 3의 7제곱은 나도 모릅니다. 3의 6제곱까지. 729까지. 4의 5제곱. 1024까지. 5의 4제곱. 625까지. 6의 3제곱 216까지. 6의 4제곱은 나도 몰라요. 7의 제곱까지. 그러니까 7은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7의 3제곱은 나도 몰라요. 나도 7의 제곱까지밖에 몰라요. 7의 3제곱 하려면 49에다가 7 나도 곱하고 있어야 돼. 암산 못하니까 이제 써야죠. 암산하지 말고. 외우시라고. 외우셔야 돼. 이건 뭐 방법이 없어.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81을 보면 3의 4제곱이요. 16을 보면 2의 4제곱이요. 그러면 81분의 16은 3분의 2의 4제곱이요. 그것의 4분의 3제곱이요. 그것의 마이너스 3분의 1거듭 제곱이요. 그러면 얘가 지금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 되는 거잖아.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전부 다 곱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4랑 4분의 3이랑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다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결국 3분의 2의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고 마이너스 1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 길어져라 뿅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2분의 3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괄호 2번입니다. 8은 2의 세제곱에 5제곱이니까 2의 15제곱 곱하기 16은 2의 4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8제곱 64는 2의 6제곱 나누기는 곱하기로 2의 6제곱분의 1 하시면 약분해서 2만 남겠죠. 됐나요?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자, 요거 읽어봐봐. 6제곱근이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야. 6제곱근은 우리가 지수로 바꾸면서 뭘로 바꾸려겠죠? 분수 6분의 1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됐나요? 그럼 얘는 읽어봐. 제곱근. 그러니까 루트 앞에는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2가. 제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2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AB의 2분의 1거듭제곱 A제곱 B 세제곱의 3분의 1거듭제곱이 되는 거죠. 지수 분배 가능합니다. 따라서 A의 3분의 1거듭제곱 B의 2분의 1거듭제곱 곱하기 A의 2분의 1거듭제곱 B의 2분의 1거듭제곱 나누기 A의 3분의 2거듭제곱 B의 1거듭제곱 되고 있죠? 아, 지수 분배하는 건 중학교 거잖아. 안 되시면 얘기하시고.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게 뭐예요? 여기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 나누기가 이렇게 물려 있어. 조심하셔야죠. 그러면 밑이 같은 거듭제곱끼리의 곱과 나누기잖아. 그러면 지수랑 뭐하고 더하고 지수랑 뭐한다? 뺀다라는 거죠. 이 다 중학교 때 하셨던 지수 법칙이야. 밑이 같은 거듭 제곱끼리의 곱과 나누기는 지수와 지수를 뭐하고 더하고 뭐한다? 뺀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가 6분의 5, 6분의 4, 6분의 1 B의 얼마? 0 B의 0거듭 제곱은 얼마? 1이죠. 그래서 A의 6분의 1 거듭 제곱이니까 6제곱근 A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돼. 연습하셔야 돼. 자, 해보자. 어디다 하지? 읽어봐. 세제곱근을 지수 바꾸면 3분의 1. 읽어봐. 을 지수로 바꾸면 읽어봐. 근을 지수로 바꾸면 몇 거듭 제곱? 2분의 1 거듭 제곱. 몇 거듭 제곱? 몇 거듭 제곱? 지수 분배. 그래서 x의 12분의 1 거듭 제곱의 거듭 제곱은 지수끼리의 곱. 이게 뭐 겁나 헷갈리는 거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곱하기를 막 더하고 나누기는 막 빼는데 곱하면 거듭 제곱은 헷갈리는 거야 이게. 연습 겁나 하셔야 돼. 근데 얘를 제대로 안 했어. 그럼 얘 뒤에 따라 붙는 게 뭐냐? 지수를 배운 다음에 지수 함수를 배우고 지수 함수를 배운 다음에 지수 방정식을 배우고 지수 방정식을 배운 다음에 지수 부등식을 배우시게 될 거야. 로그를 배우시고 나면 로그 함수를 배우고 로그 방정식을 배우고 로그 부등식을 배울 거야. 그럼 중간고사가 범위가 끝날 거야. 그러니까 지수 로그를 못하면 당연히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못하겠죠. 그럼 당연히 방정식과 부등식을 못하겠죠. 그럼 그냥 끝나는 거야. 연습 진짜 많이 하셔야 돼. 정말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이거. 정말로 이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막판에 수학 벼락치기 하는 놈들은 이제 못 버티는 거야, 이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포자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왜? 지금부터가 진짜 수능 시험범위잖아. 이제부터는 수능 시험범위입니다. 그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이제부터는 수능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느낌을 달리 가셔야죠. 난이도가 확 뜁니다. x의 6분의 1 거듭 제곱, x의 6분의 1 거듭 제곱, x의 12분의 1 거듭 제곱, 약분, 1. 됐니요? 물론 요런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패스하고 넘어갔었던 제곱근의 성질이라는 게 있었어요. 야, 일단 넘어가자. 이거 어차피 니들 지수법칙 다 배우고 나면 이해될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뭐였었냐면은 A의 N거듭 제곱의 N제곱근 A의 N제곱은 A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이해되잖아. A의 N제곱의 몇 분의 몇? N분의 1. 그럼 거듭 제곱이 거듭 제곱인가 지수끼리 곱하시면 얼마? 그래서 A의 1제곱 A. 이게 넷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같은 거를 이제 두 가지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요런 거는 이제 지수 법칙보다는 제곱근 성질을 이용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지수 법칙을 계속 자꾸 연습을 해줘야 돼. 지수 법칙을 자꾸 연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들도 다 지수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라고. 되겠죠? 절대적인 연습 양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수 연산 문제가 책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 하나, 둘, 셋, 괄호 1, 2, 3, 4, 4개. 여기 4개. 여기 2개. 여기 또 몇 개? 하고 끝이야. 없어. 연습을 하려니까 문제량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특공대 지수 100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100문제 푸시면 지수 웬만하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지수 쌤 저 지수 연산 계산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시면 뒤에 있는 예제 2번, 예제 3번 여기 뒤에 딸려있는 문제들을 공부하실 게 아니라 특공대 100문제를 하셔야 돼. 알겠어? 얘기를 하시고 예제 2번 계속 진행합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이건 뭐 보여야 되는데 보이냐 안 보이냐가 관건인 건데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거죠. 치환해 볼게요. A의 4분의 1 거듭 제곱을 X로 B의 4분의 1 거듭 제곱을 Y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A의 2분의 1 거듭 제곱은 얘를 뭐 하면 얘가 돼? 얘를 제곱해야죠. 이거 2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제곱해야 얘가 되죠. 제곱을 해야 지수끼리 곱이 되면서 얘가 되죠. 그래서 X제곱으로 내려옵니다. 되나요? 그러면 B의 2분의 1 거듭 제곱은 뭐가 될 거야? Y제곱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치환된 걸로 다시 한 번 더 써보시면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쓰고 났더니 졸라리 잘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안 보이면 이제 답 없는 거잖아. 사실 니들도 인정하지. 여기서 안 보이면 답 없는 거야. 뭐가 보이죠? 합차가 보이셔야 된다라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보이셔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고 나서 얘랑 같이 보시면 또 뭐가 보여요? 합차가 보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x 4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y 4제곱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됐니요? 근데 x가 뭐였어? 이거였잖아. 그럼 얘 4제곱하면 a죠. y가 뭐였었냐면은 얘였단 말이야. 그럼 y를 4제곱하면 얘를 4제곱하는 거니까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답은 얘가 되겠습니다. 근데 바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치환을 하지 마세요. 바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치환을 하지 마세요. 바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는 사람도 있고. 이건 이제 개인 차이인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안 되시는 분들은 치환 이용해서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되시는 분들은 바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괄호 2번. 얘도 이제 보일 거냐, 안 보일 거냐, 일단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건데, 안 보일 수 있어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치환을 하면 되지. 얘를 x로, 얘를 y로. 그러면 a는 뭐가 돼요? x의 세제곱, b는 y의 세제곱. 그래서 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나누기 x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인수분해 되잖아요. x 마이너스 y,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인 거니까 약분해서 얘가 되는 거지. 근데 x가 얘니까 x제곱은 a의 3분의 2거듭 제곱. 제곱을 했으니까. 플러스 a, xy. 그러니까 얘랑 곱한 거. 그럼 a의 3분의 1, b의 3분의 1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전체 3분의 1. 묶어내셔도 되죠. 분배해 줄 수 있다는 건 뿌려줄 수도 있다는 얘기지만 묶어드릴 수도 있다는 거야. 걷어드릴 수도 있다는 거죠. 플러스 y제곱 b의 3분의 2. 이 정도는 보였는데 이 정도는 안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보이는 만큼만 하시고 안 보이는 부분들은 연습하시면 됩니다. 됐어. 넘어가고요. 예제 3번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유형이잖아요. 유형. 아까 그것도 보이냐? 안 보이냐? 얘도 보이냐? 안 보이냐? 이런 것들 다 유형이죠. 유형 공부를 하시면 보일 거고, 유형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보이죠. 근데 그 와중에 좀 졸라리 똑똑한 그런 몇몇 재수없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애들은 공부를 안 하고도 보이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보이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유형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 우리가 우리가 처음 이제 진도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기간에는 이런 것까지는 완벽하게 해놓으실 필요가 사실은 없다. 우리가 지금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뭐다? 사실? 지수 연산이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거듭 제곱에 거듭 제곱 이거 있잖아. 그거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야. 그걸 탄탄하게 해놓으면 이런 것들은 그냥 시험 가까워 왔을 때 외워버리면 되잖아. 그쵸? 풀어봤느냐 풀어보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생기는 거란 말이야.
이것도 이제 푸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분모와 분자에다가 A의 X 거듭제곱을 A의 X 거듭제곱을 똑같이 곱하는 거야. 요것만 딱 기억하면 된다고. 시험 치기 전날에 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수 법칙만 확실하게 해놓으면. 그러면 AX 거듭제곱과 AX 거듭제곱의 곱이니까 지수끼리 뭐 해야 돼? 더해야 되겠죠. 2X. 요거 두 개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잖아. 그러면 지수가 얼마가 돼버려요? 0. 0. X랑 마이너스 X랑 더하는 거니까. 되나요? 그럼 A의 0거듭 제곱이니까 1이 되겠죠. AX 거듭 제곱과 AX 거듭 제곱을 곱하죠. 곱하는 거니까 지수끼리 더해야 되겠죠. 얘랑 얘랑 곱하죠. 그럼 지수끼리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수가 0이 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되나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A의 2x 거듭 제곱이 루트 2-1이다 주어졌으니까 대입하면 되죠, 이제. 그러면 루트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고 뭐 유리화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이렇게 찢어서 1 마이너스 루트 2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됐나요? 여기서 니들이 지금 말고 사실 지금 말고 나중에 라도 ax 거듭제곱을 곱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맞출 수 있는 유형이 되는 거라고. 되겠죠? 자, 분모 분자에다 뭘 곱한다고요? A에 야, 좀 전에 얘기했잖아. A X 거듭제곱. 자신있게 얘기하셔야죠. 왜냐면 조금 바뀌었거든, 이게. 막 3X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3X를 곱해야 되나? 2X를 곱해? 아니, 그냥 A에 X 거듭제곱을 곱한다. 이걸 기억하시라고. 물론 다른 걸 곱해도 풀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길 때는 이걸 곱하고 저렇게 생길 때는 저걸 곱하고 그럼 할 게 너무 많잖아. 한 개만 해. 한 개만. 분배합니다. 그럼 분모는 A의 2X 거듭제곱. 분배합니다. A의 마이너스 2X 거듭제곱. 분배합니다. A의 4X 거듭제곱. 분배합니다. A의 0 거듭제곱. 1. 되니용? 그러면 넣으면 되죠, 여기서. 물론 뭐 더 정리하고 넣으실 수도 있을 거고 한데 그냥 넣으시면 되죠. 여기다가 쟤를 여기다가 얘는 찌리리뽕이잖아. 마이너스니까 음수가 아니야, 이거는. 이 지수 위에 올라가 있는 마이너스를 보면서 이거 음수네 이러시면 곤란하죠. 찌리리뽕이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A의 4X 거듭제곱은 쟤를 뭐 하면 돼? 쟤를 제곱하면 되죠. 루트 2 마이너스 1을 제곱하시고 마이너스 1. 그럼 계산하면 되잖아. 그렇죠? 아니 뭐 여기서 인수분해가 보이시는 분들은 또 인수분해를 하셔서 대입을 하셔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등등의 방법들이 있어요. 절대적인 방법이라는 건 없는 거지. 근데 가급적이면 유형은 최소화하는 게 좋아? 많은 게 좋아? 최소화하시는 게 좋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 말 나온 김에 AX 거듭제곱. 우리가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하면서 밑은 이제 0보다 크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0보다 큰 걸 거듭제곱하는 거지. 그랬을 때 그 나오는 계산 결과는
무조건 0보다 큽니다. 0보다 큰 걸 거듭 제곱하면 0보다 크다고. 만약에 A가 음수였다라면 거듭 제곱하다 보면 음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A가 0이 될 수 있다라면 거듭 제곱하다 보면 0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수의 확장을 통해서 밑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을 확정시켰어요. 됐죠? 그러니까 0보다 큰 걸 거듭 제곱하면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지수의 계산 결과는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지수의 계산 결과는 거듭 제곱의 계산 결과, 지수의 계산 결과는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쌤, 2를 마이너스 4 거듭 제곱하면 여기 마이너스니까 음수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 되겠어요? 넘어갑니다. 자, 세 양수 A, B, C는 4고요. A의 X 거듭제곱, B의 Y 거듭제곱, C의 Z 거듭제곱이 모두 16을 만족시킬 때 다음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형이야, 유형. 나중에 니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은 이거 뭐야 이거? 는 K요. 는 K. 유형. 그러니까 시험에 딱 나오면 이거 는 K네?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오씨, 뭐지? 이런 순간 그냥 틀리는 거야. 유형이라는 게 항상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만이 맞출 수 있는 거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춘다는 얘기는 머리가 똑똑한 거죠. 자, A의 X 거듭 제곱이 16이랍니다. B의 Y 거듭 제곱도 16이랍니다. C의 Z 거듭 제곱도 16이랍니다. 됐나요? 근데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X분의 1이랑 Y분의 1이랑 Z분의 1이 필요해. 그래서 여기 양변에다가 X분의 1 거듭 제곱식을 해줄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 A가 되면서 A는 16의 X분의 1 거듭 제곱. 그러면 B는 16의 Y분의 1 거듭 제곱. 그러면 C는 16의 Z분의 1 거듭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X분의 1이랑 Y분의 1이랑 Z분의 1을 만들어놨어. 이제 얘들을 다 더해야 되는데 얘들이 지금 어디 있냐면 지수 위에 올라가 있어. 지수 위에 올라가 있는 것들을 더하려면 밑이 같은 거듭제곱끼리 뭐 해줘야 돼? 곱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변에 있는 것들을 다 곱해주시면 16에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플러스 Z분의 1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우변 다 곱했으니까 좌변도 다 곱해주셔야 되겠죠. A, B, C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A, B, C가 뭐래요? 4랍니다. 몇 제곱? 2분의 1제곱. 왜냐면 16이 4의 제곱이니까 2랑 네모랑 곱해서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 네모 안에 2분의 1이 들어가 줘야 된다. 따라서 얘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니요? 바로 2번. 는 K. 뭐는 뭐. 그러니까 8x가 K. 4y 거듭 제곱이 K. 그러니까 K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는 16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X를 Y를 Z를 넘겨줘야 되잖아. 그럼 받아줄 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받아주는 애야. X를 넘겨서 받아주는 애야. 되겠어요?
그래야 x분의 1, y분의 1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됐나요? 그러면 x분의 1이랑 y분의 1이랑 더해야 돼. 근데 얘들이 지수에 있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곱해야 돼. 그러니까 32가 된다라는 거죠. 48에 32. 근데 얘가 얼마래? 그럼 k가 얼마야? 이렇게 끝나는 거죠. 유형이야, 유형. 유형입니다. 연습하시면 됩니다. 연습.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k 역할을 하는 거야? 여기서는 누가 k 역할을 하는 거야? 여기서는 k가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k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k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냥 k를 붙여주면 돼. 는 k. 그래서 는 k라고 하라는 거야. 는 k. k가 없으면 는 k를 하라고. ax 거듭 제곱이랑 2의 y 거듭 제곱이랑 3의 z 거듭 제곱이랑 같대. 그럼 어떤 특정 값에 어떤 특정 값으로 같을 거 아니야. 그 값을 뭘로 잡으라고? k로 잡으라고. 근데 얘가 하는 역할은 뭐다? 받아주는 애다. 그래서 받아주는 애가 있으면 걔한테 넘겨주고 받아주는 애가 없으면 붙여서 넘겨주라고. 되겠죠? 봐봐. 문제의 풀이법을 설명하고 있잖아. 유형. 중요한 건 연산입니다. 지수법칙 연산입니다. 연산을 확실하게 해두셔야 될 거예요. 자, 다음 중 가장 큰 수는 뭐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는데 사실 조금 그래도 수에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그냥 쓱 보고 제가 제일 크겠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 봐봐, 이거 좀 설명할게요. 5가 커, 6이 커? 6이 큽니다, 그쵸? 뭐 루트 5가 커요, 루트 6이 커요? 루트 6이 큽니다. 그럼 세제곱근 5가 크겠어? 세제곱근 6이 크겠어? 세제곱근 6이 더 큽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제곱근 5, 세제곱근 5. 이 둘 중에 누가 더 크겠어? 제곱근 5가 더 큽니다. 왜? 얘는 뭘 해야? 제곱을 해야 5가 나오는데 얘는 뭘 해야? 세제곱을 해야 뭐가 나와? 5가 나오잖아. 얘는 세제곱을 해야 5가 나오는데 얘는 제곱만 해도 5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누가 더 커? 네, 제곱근 5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몇 번들은 제껴버려? 4번이랑 5번들은 제껴버려. 세제곱근이잖아. 얘들은 제껴버려. (3번은) 제곱근 안에 제곱근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얘는 바로 숫자가 나오고 있고 누가 더 커요? 2번이 커요? 3번이 커요? 2번이 더 크죠. 그럼 1번이 크겠어? 2번이 크겠어? 2번이 크겠죠. 2번.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또 부족하고 앵간함도 맞죠. 그렇죠? 네. 이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뭐 별거 없고 그냥 다 지수로 바꿔. 몇 분의 몇? 2분의 1. 그 다음 5 곱하기 3에 6에 3분의 1. 얘는 2분의 1. 6 곱하기 5에 3분의 1. 2분의 1. 3분의 1. 3분의 1.
2분의 1, 3분의 1, 2분의 1. 이게 3분의 1이 얼마야? 이게 얼마예요, 이게? 정확하게 얼마예요? 215. 세제곱분의 1. 아니지. 3분의 1 거듭제곱. 얘는 어떤 수냐면, 세제곱을 하면 1이 되는 수야. 이 세제곱을 하면 6이 되는 수야. 야, 세제곱해서 6 되는 게 뭐 있어? 얼마야? 얼마야? 세제곱해서 6이 되는 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니, 몰라요라고 하면 되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네가 해봐요. 이러면 되시지. 못 구한다고. 근데 세제곱을 해보니까 어때? 6. 계산이 되잖아, 지금. 얘들한테 전부 다 똑같이, 중요한 건 똑같이 해주는 거야. 똑같이. 뭐 누구한테는 세제곱을 해주고, 누구한테는 제곱을 해주고, 누구한테는 5제곱을 해주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거듭제곱을 할 거야. 근데 3분의 1 또 2분의 1 또 3분의 1, 2분의 1, 3분의 1, 2분의 1, 3분의 1, 2분의 1을 날려버리려면 똑같이 몇 거듭제곱을 해주면 되겠어? 6제곱씩을 똑같이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대소가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거야. 되나요? 계산하면은 분수가 다 날아가고, 이제 뭔가 이제 값이, 계산을 할 수 있는, 대소를 비교할 수 있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 값을 가지고 대소 비교를 하시면 답이 2번이었나?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데, 요게 일단 정석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아까는 수의 대소를,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되나?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기본 따지기 뒤에 따라붙는 게 뭐냐면 기본 따지기랑 실력 따지기가 있어요. 기본 따지기랑 실력 따지기가 있습니다. 기본 따지기 다 숙제고요. 실력 따지기도 숙제입니다. 근데 실력 따지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챌린지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어차피 지금 우리가 니들은 나한테 직접 이제 수업을 들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공부하시고 테스트 보시면 되죠. 근데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쵸?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영상 보고 테스트 봐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쌤이 테스트지를 두 종류로 만들어 놨어. A단계, B단계. 이게 기본 따지기까지만 풀어도 충분히 어려워. 기본 따지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히 어려워요. 아, 근데 쌤, 저는 좀 더 어렵게 공부를 하랍니다. 쌤, 저는 나중에 최저도 맞춰야 될 것 같고, 정시로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공부를, 아니면 저희 학교가 시험이 좀 졸라 빡센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실력 따지기까지 다 해서 숙제가 나가서 챌린지까지 그 테스트지 안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되겠죠? 쌤, 저는, 쌤, 저 아시잖아요. 저 5등급인데요. 저 4등급인데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셔서 기본 따지기까지만 숙제로 하고 기본 따지기까지 해서만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A 단 레벨의 테스트지를 보는 친구와 B 레벨의 테스트를 보는 친구를 구분지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부터는 다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죠? 그만큼 내가 일이 2배가 됐었던 거야. 나름 고민하고 생각해서
작업을 한 거니까 개별 상담 이제 시작할 거고 개별 상담 시작하면서 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근데 개별 상담하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겠죠.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이제 스스로 판단해 놓으세요. 스스로. 선생님 저는 그냥 A 단계까지만 할랍니다. 저는 B 스텝까지 할랍니다. 스스로 판단해 놓으시고 테스트 볼 때 A 스텝 테스트 A가 쉬운 거고 B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A 단계 테스트지 주세요. B 단계 테스트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일단 그걸로 테스트를 보고 있으세요.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알겠지? 그러면 쌤이 조절을 해줄게요. A를 봐야 되는 친구가 B를 보고 있는 것도 안 되고 사실. 무작정 어려운 걸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부수껏 정도껏 가셔야지. 그리고 B를 보셔야 되는데 또 A를 보시는 것도 안 되죠. 그렇죠? 그것도 좀 그래요. 그래서 개별 상담하고 조절할 테니까 일단은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는 본인이 판단하셔서 테스트를 보고 계시길 바랍니다. 됐니요? 됐어요.